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SS에서 폰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디자인 기능사에서는 폰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폰트의 사용법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08번 글꼴 HTML을 보고 있고요. 글꼴 HTML의 브라우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폰트 패밀리에서 바디, 즉 바디 안에 모든 태그의 폰트를 지정하고 있어요. 이때 앞에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글꼴에는 화면처럼 따옴표를 적게 되어 있고요. 영문 폰트 중에서도 공백이 있는 폰트, 뭐 오픈 산스나 노트 산스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앞뒤 따옴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텀은 영문의 도텀체, 도듬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이 폰트 말고 뒤에 있는 이 헬베티카는 맥에서의 폰트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폰트가 모두 다 없을 때는 산스 쉐리프라고 해서 산스가 없다라는 뜻이고 쉐리프가 글씨의 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이라는 글씨가 있을 때 그냥 고딕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요게 산쉐리프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명조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쉐리프라고 해요. 이 쉐리프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 시스템의 가장 기본 폰트, 고딕체의 가장 기본 폰트로 화면에 보여줘 라는 얘기예요. 자, 브라우저 상에서 화면을 보시고 검사를 눌러 볼게요. 개발자 도구에서 바디에 적용되어 있는 폰트를 껐다 켰다 해볼게요. 보시면 화면에 도듬체가 적용 안 되고 적용되고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 폰트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글자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정렬은 텍스트 얼라인 HTML을 볼게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얼라인은 글씨를 좌우로, 중앙으로 배치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면에 지금 right, left, center, 그리고 justify 이렇게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 상에서 지금 화면에 보면 모든 글씨는 다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성향들은 모든 요소들은 왼쪽 상단으로 가고 싶어 하고 글씨들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채워집니다. 자, 여기에서 클래스명 right를 선택해서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클래스명 right를 선택해서 텍스트 align right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글씨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요. 요소 검사를 해볼게요. P 태그의 요소 검사를 해보면 P 태그의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봅니다. 그러면 P 태그가 차지하는 공간, P 태그의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저렇게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글씨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글씨가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명 left, text align left라고 할게요. 저장하고 보시면 원래도 왼쪽에 있었어서 왼쪽에 잘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센터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요소에서 이렇게 가운데 오고 있어요. 자, 제가 좀 전에 요소가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정렬이 된다라고 했어요. 간혹 이제 안에 글씨가 없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제가 스팬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인 스팬 태그의 타이틀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저 스팬 태그, 이렇게 지금 스팬 태그가 있단 말이에요. 얘한테다가 아무리 글자 정렬을 넣어봤자 정렬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스팬 태그를 선택하고 텍스트 align righ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브라우저 화면을 봤을 때 이 요소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우스 여기에서 스팬 태그를 보면 스팬 태그가 차지하는 공간은 요만큼 뿐이 없어요. 여기 안에서 글씨가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옴짝달싹해서 움직일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얼라인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텍스트 얼라인은 이 안에서 글씨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패러그래프에 지금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justify는 얘한테만 클래스명이 있어요. 그러면 justify 선택하고 text align justify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명 justify에다가 text align justify라고 해볼게요.
justify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저 빈 공간을 채워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이 글씨가 여기 위로 못 올라온 건 이 글씨가 단어고 단어를 자르지 못하니까 위로 올라온 건데요. 자, 이것도 하나의 속성을 더 같이 쓰면 지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양쪽 끝이 이렇게 다 붙어서 깔끔한 레이아웃이 되긴 했지만 억지로 글씨를 늘렸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 공간이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공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것도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얘가 애초에 여기에 못 올라왔었던 이유는 이 단어를 못 쪼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워드 브레이크에 브레이크 올이라고 해볼게요. 단어를 깨는 속성을 브레이크 올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화면을 보시면 이 단어가 이제 깨져서 위로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끝에 맞추는 것도 되고 단어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되고 쪼개면서 같이 썼어요. 그래서 justify는 이렇게 두 개는 세트로 쓰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밑줄과 관련된 속성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링크가 없다가 링크에 마우스를 올리면 밑줄이 생기는 형식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너비 좀 줄이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 거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링크가 이렇게 있어요. 링크는 기본적으로 화면과 같이 이렇게 밑줄이 있습니다. 저 밑줄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명 none 안에 a 태그라고 해서 선택을 하고 밑줄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none 안에 a 태그를 선택하고 텍스트 decoration none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밑줄이 사라졌어요. 자, 다음으로 underline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명 underline에 밑줄이 생기게 하겠습니다. 텍스트 decoration underline 해서 라인을 만들었고요. 자, 선을 위쪽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overline 해볼게요. overline 텍스트 decoration overline 해보겠습니다. 밑줄이 생겼고요. 라인 수류는 이제 이 글씨를 가로지르는 거예요. 수루가 가로질러 통과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써보겠습니다. 라인 수루라고 해볼게요. 클래스명 라인 수루에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라인 수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제 뭐 예전엔 이전 가격이었는데 이제는 이 가격으로 팔아요 라고 했을 때 세일가 그런 거 표현할 때 많이 활용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위에 선을 보시면 이 선들이 다 실선이거든요. 저 선의 모양을 점선으로, 대시로, 웨이비로, 오버라인으로 위아래 같이 넣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티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클래스명 다티드가 있으면 텍스트 데코레이션 하고 언더라인 하되 다티드라고 해서 마치 보더와 똑같이 속성을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화면과 같이 조금만 키워볼게요. 점선으로 나오고 있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대시드 볼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대시드 마찬가지 레드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과 같이 대시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웨이비 해볼게요. 클래스명 웨이비 선택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웨이비라고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레드라고 해볼게요. 그럼 화면처럼 이렇게 웨이비로 나오고요. 디센더 때문에 조금 잘려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거든요. 클래스명 보스 선택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오버라인 레드라고 해보겠습니다. 실선에 레드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과 같이 위아래 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자주 쓰는 속성들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 웹 디자인 기능사에서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링크 나오는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텍스트 데코레이션에다가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다시 밑줄 호버했을 때 다시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밑줄에 나오는 식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씨 두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두께. 자, 지금 예제 파일 11번 폰트 웨이트를 보시면 저는 지금 구글의 웹 폰트 중에서 로보토 폰트를 로드했어요. 로보토 폰트에서 두께를 100과 500과 700을 쓰겠다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폰트에 따라서는 두께 지금처럼 이렇게 씬 300은 보통 라이트고요.
400이 노멀이에요. 400이 노멀이고 해당 사이트 잠깐 들어가 볼게요. 구글의 웹폰트에서 로보토라고 검색을 했고요. 로보토에서 지금 보시면 100 그리고 300이 라이트 400이 레귤러예요. 그 어떤 설정도 없으면 요 두께로 나옵니다. 레귤러 두께로 나오는 거고 500이 미디엄 700 볼드가 700 더 두꺼운 건 900도 있어요. 아주 두꺼운 거. 자, 요 폰트대로 나오게 하려고 저는 구글의 웹 폰트가 로드되어 있어요. 웹 디자인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외부에 파일 CSS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냥 저는 두께가 폰트마다 다르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로드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각각의 두께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요 바디에다가 일단 저 로보토를 선택하시고 보시겠습니다. 바디에 이 안에 모든 글자는 앞서 이 구글의 웹폰트에서 이 폰트를 쓰려면 어떻게 하시라라고 해서 룰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레귤러를 선택을 하면 자, 로보토에서 예를 들어 요걸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CSS에서 폰트 패밀리 이렇게 써라 라고 해서 룰이 나옵니다. 저 룰을 그대로 활용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디에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글씨가 다 바뀌었죠? 예, 잠깐 주석 처리했다가 보시면 원래 폰트는 이거였는데 살려서 보면 이제 로보토 폰트가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래스명 weight1에다가 폰트 weight 100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안에 있는 수치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봤고요. 그러면 화면처럼 이렇게 두께가 잘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weight2도 적용을 해볼게요. weight2에는 500, 즉 미디엄의 두께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디엄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700 적용해 볼게요. 3이라고 하고 7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두꺼워졌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두께 이름으로 적용했을 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려고요. 클래스명 씬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웨이트 씬이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얘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멀 볼게요. 클래스명 노멀, 폰트 웨이트 노멀, 폰트 웨이트 노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400 수치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 볼게요. 지금 제가 400은 안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500의 수치하고 똑같이 보일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미디엄 볼게요. 클래스명 미디엄의 폰트 웨이트 미디엄이라고 해볼게요. 미디엄 했을 때 미디엄 수치가 안 먹어요? 그러면 얘는 5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거나 지금 얘나 기본으로 기본 값이 지금 500이라서 똑같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안 되는 거 그냥 넣어 놓고요. 다음에 볼드 해볼게요. 클래스명 볼드에다가 폰트 웨이트 볼드라고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보시면 이렇게 볼드는 잘 먹고 있어요. 즉 이 수치로 했을 땐 다들 정확하게 나오는데 글씨의 두께를 이름으로 했을 때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하니까 안전하게는 수치로 이렇게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통 이제 로드가 안 됐을 때 이 구글의 폰트가 로드가 안 됐을 때 주석 처리해 볼게요. 하면 노멀하고 볼드는 돼요. 예, 노멀 볼드 적용되고 있고요. 여기에 폰트 웨이트 100도 로드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미디엄 기본값 다시 로보토를 살리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거 지웠을 때요. 제 컴퓨터에 로보토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폰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하고 보면 원래 이렇게 100하고 요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아까 구글의 웹폰트의 로보토의 그 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폰트의 두께가 적용이 되려면 해당 폰트가 올바르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로드도 이렇게 올바르게 로드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웹디자인 기능사에서는 그냥 기본 폰트를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폰트의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의 스타일은
폰트를 기울여서 나오게 할 거냐 아니면 올바르게 원래대로 나오게 할 거냐. 자, 지금 저는 화면 150으로 해서 조금 확대해서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아무것도 스타일을 안 한 상태인데 화면을 보시면 이탈리로 누워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요. 자, 보시면 지금 EM이라고 해서 강조, 텍스트 중에 일부를 강조할 때 쓰는 EM이 있으면 이렇게 강조돼서 이탈리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address도 이렇게 이탈리로 나와요. 자, 저거를 일단 올바르게 다시 바꿔볼게요. 지금 EM 태그랑 애드레스요. 콤마하고 애드레스에서 두 개를 그룹 선택자로 선택을 했고 얘 폰트 스타일을 다시 노멀 정상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얘들이 기울었다가 다시 다른 글씨와 똑같이 됐죠.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세우실 수도 있고 또는 다시 지정해서 H2를 선택해서 제가 폰트 스타일 이탈릭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울여진 채를 만들 수 있고요. 기울여진 채는 또 뭐로도 할 수 있냐면 기울이다라고 해서 영문에 오블리크가 있거든요. 그럼 폰트 스타일 해서 오블리크라고 해볼게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기울인 채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글씨 텍스트, 이런 텍스트 관련 스타일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박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